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네, 동아일보의 그 단독 보도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무부가 말이죠. 지난 1월에 12월 달부터 1월 사이에 추미애가 장관할 때 그 집단 감염 동부구치소 엄청나서 사회에 이목이 집중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1월에 그 집단 감염 구속 집행 정지 당시에 당시에 국방의학원에 그렇게 일단 다 그쪽에 이송을 해야 되는데 이송을 못하고 죄수감을 다시 감방에다 넣어버렸다는 겁니다. 죄수감을. 이건 완전히 인권 침해에다가 이건 뭐라고 해야 됩니까? 확진자 변호인들이 불법 구금이라고 항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항의가 있습니까? 이거는 그 당시 추미애가 이 확진자들 이분들은 불법 구금을 당한 굉장히 국가로부터 불이익을 당했는데 이분들은 앞으로 코로나가 그 질병이 낫고 확진이 이제 다 치료가 돼서 끝나면 아마 추미애 집 앞에 가서 그 억울함을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울부짖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법무부가 불법 구금으로 볼 수 없다는데 아니 그것이 확실한 불법 구금인데 아니 구치소에 있으면은 그 다음에 어디 다른 데로 일단 나갈 때 됐으면은 거기 수용하는 데 확진자들 수용하는 데가 있지 않느냐 이가 국방의학원에 그럼 글로 이송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소위 코로나가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때 법원으로부터 구속 집행 정지 결정을 받은 확진자들이 출소하지 못했습니다. 구속 집행 정지 결정까지 법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다시 구치소에 갇히는 등 불법 구금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국회 그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전주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동부구치소 코로나 확진자 구속 집행정지 관련 설명 자료를 딱 보면서 지금 이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 1월 사이에 그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에 인해서 확진된 수용자 57명에 대해서 법원에 구속 집행 정지 신청을 했었습니다. 경기 이천시 국방의학원 생활치료센터에 입소시키기 위해서였는데 1월 13일 국방의학원과 협의가 무산돼 가지고 이 중 39명은 동부구치소 경리동에 그대로 다시 수감을 시켰습니다. 국방의학원은 확진일이 상당일 경과한 수용자는 입소할 필요가 없고 교정시설 수용자의 입소로 인해 의료진 및 종사자들의 불안감이 크다면서 수용을 거부했다는 게 법무부 설명입니다. 법무부 설명입니다. 수용자는 법원으로부터 구속 집행 정지를 받으면 당연히 석방돼야 하지만은 이들은 다시 구속 집행 정지 취소, 재입소 절차가 진행되는 등 혼란이 이어진 겁니다. 법조계에 따르면은 이 때문에 재수용된 확진자의 변호인들은 법무부에다가 불법 구금이고 인권 침해라고 항의를 한 겁니다. 당연하죠. 결국 법무부는 집행정지로 석방되었음에도 구치소 내 생활치료센터에 일시 수용 중인 수용자들에 대해서 법무부 예규에 따라서 일시 수용기간을 형기 또는 미결 구금 일수에 산입하겠다. 돈으로 해결하겠다. 이런 식으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이에 전주의 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축출에 몰두해가지고 추미애가 얼마나 몰두했습니까? 추미애. 윤 총장이 오매불망 머릿속에 있는 것은 윤 총장 소위 쫓아내기 짝사랑밖에 더 있겠습니까? 스토커 같지 않습니까? 윤 총장 스토커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는 항상 느꼈었습니다. 윤 총장 법무장관 할 때 날만 새면 윤 총장 윤석열 못 잡아먹어가지고 그런 법무장관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뭐 또 있는지도 모르지만 말이죠. 이런 분이 그 당시 장관을 했습니다.
동부구치소 코로나 집단 감염 사태 원인을 갖다 시설 탓으로 돌렸지만은 실제 법무부 수장 교정시설의 주무구구식 대응이 바로 원인이었다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게 아니고 그게 사실이거든요. 왜? 검찰총장 죽인다고 거기에 현안이 됐으니까 구치소에서 자기 관할 구치소에서 장관 관할 구치소에서 집단 감염이 생겼으면 한번 방문이라도 해보고 구치소 방문이라도 해보고 말 한마디라도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는지 한 번도 간 적이 없었죠. 마지막에 지가 그만둘 때 장관 그만둔다고 하기 바로 하루 이틀 전인가 그때서 그런 발표가 나가자마자 이제 한번 그것도 행정실에 좀 들렸다가 잠깐 뭐 몇 분인가 5분인가 있다 갔다고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면 법무부 장관스러워야지. 법무부 장관이면 다 법무부 장관입니까?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다워야 법무부 장관이지. 이름만 갖다 딱 붙여놓고 그게 법무부 장관입니까? 법무부 장관의 기본 임무가 알파이자 오메가가 윤석열 쫓아내고 검찰 망가뜨리기가 그게 검찰개혁입니까? 그게 검찰총장의 기능입니까? 법무부 교정본부 측이 향후에 형 확정 시에 미결 구금 일수에 모두 산입되기 때문에 불법 구금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반박하겠죠. 그러나 인권이라는 부분들을 이분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권, 사람의 권리를 갖다가 행정으로 올가매려는 그 안이한 의식구조, 위험한 의식구조, 이거는 개선돼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권력이 있다고 마음대로 사람 잡고 죽이고 살리고 하는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습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작년 7월 23일 얘기했던 대로 지금 암흑시대입니다. 아니, 암흑시대라기보다 광풍이 부는 시대죠. 미친 바람 말입니다. 이 바람 중에는 뭐 폭풍도 있고 태풍도 있고 해일도 있고 미풍도 있고 순풍도 있고 질풍도 있고 온갖 바람들이 많겠죠. 근데 이 광풍이라는 것은 어쩐지 들으면은 불쾌하고 분노스러운 그런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광풍. 한동훈 검사장이 이 시대를 광풍의 시대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 광풍도 이제 곧 멎을 날이 있을 겁니다. 바람이 연속해서 365일 부는 바람이 없으니까요.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태양이 떠오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이 국가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침해당하는 시대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침해당하는 시대. 자, 윤석열 총장이 총장 그만두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되고 법치가 파괴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의 눈으로 퇴임의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 국가적 위기를 갖다가 웅변으로 표현하는 그것입니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대한민국의 태양이 다시 떠오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굳건한 한미동맹 아래서 국가가 안보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과거에 빛을 찬란하게 비춰졌던 문화 또 그것뿐입니까? 성장 대한민국 가슴이 뛰는 자유의 나라 곧 태양이 떠오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